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그 오대산 그 소금강 쪽 강릉 방향에 있는 펜션을 한 곳을 이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컨설팅을 받으려고 오시는 길인데 국립공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내용 그리고 제가 직접 펜션 부지를 돌아봤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이제 펜션을 창업하실 분을 이제 컨설팅을 하는 날인데요. 사실 이분께서는 그 강릉의 오대산 쪽에서 이미 벌써 그 자그마한 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 펜션 옆에 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더 규모도 크고 그리고 좀 더 독특한 펜션을 이제 운영하려고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 컨설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드려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지와 달리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경치를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그 다른 펜션들과 경쟁력 있는 펜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경치를 굉장히 잘 쓰려고 합니다. 혹시 그 차경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대부분의 이 펜션은 조경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조경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은 일본 쪽인데, 일본은 자연을 마당 안에 가지고 와서 마당 안에 뭐 조그마한 나무들이나 아니면 연못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돌이나 식물들을 가득 채워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이 조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조경보다는 차경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경치를 빌려 쓴다라는 뜻인데, 옛날 우리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 마당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방에 자그마한 창문을 만들어 놓고 방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을 우리 방이나 마당에 가둬두지 않고 그 자연을 그대로 빌려 쓴다라고 해서 이 차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설팅을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경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 자리에 건축을 할 예정인데, 이 건축 형태는 이 산속에 있는 펜션이 아니라 료칸의 이미지를 차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전통 료칸이 아니라 좀 더 호텔에 가까운, 그러니까 호텔형 료칸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펜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지를 이전에 한번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부지 위에 제가 컨셉을 잡아드렸던 호텔식 료칸과 같은 이미지의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면은 목액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축물은 아마도 2019년 가을쯤에 착공이 돼서 내년 봄쯤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추후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자연과 집이 어떤 식으로 어우러질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경이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도 이런 컨셉의 펜션에 대한 시도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컨설팅의 가장 키워드는 매출이었습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강릉 사장님은 넉넉한 땅에 넉넉한 자본을 쥐고 시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펜션의 컨셉을 잡을 때에도 여러 선택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에는 이분께서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억이 넘는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제 책들을 여러 권 읽으셨고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현재까지도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서 산장과 식당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옆에 땅을 매입 후에 신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상담에는 이분께서 생각하는 나름의 럭셔리 풀빌라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먼저 산세가 멋스럽고 큰 계곡이 흐르는 마치 원시림과 같은 주변의 환경과 풀빌라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중턱의 산토리니 분위기의 화이트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준 풀빌라들은 너무나도 자주 접했었던 흔한 풀빌라들이었습니다. 객실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풀빌라라는 컨셉을 가져가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주변 환경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고 벤치마킹 하려던 객실도 최고 수준의 객실을 찾아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만들어야 될 펜션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펜션, 두 번째로 주변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한 펜션, 세 번째로 소비자가 합당히 할 비싼 객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출장기를 떠나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여인숙을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자, 주인장에게 얼마를 건네면 합당한 숙박료를 지불하는 걸까요? 2만 원? 3만 원?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장길에 모텔을 또 한번 찾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면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걸까요? 저는 5, 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출장길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날, 여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족과 함께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펜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합당한 금액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화려한 럭셔리 풀빌라가 아니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은 소규모 가족이 즐기기 위해서 적당한 가격대의 펜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허니문으로 부산이나 제주도에 5성급 호텔을 간다고 가정합시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디럭스룸 이상의 객실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얼마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또는 그 이상 정도면은 괜찮은 객실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인숙이나 모텔, 펜션의 위치 또는 디자인, 객실 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각 숙소별 가격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간판에 펜션이라고 써 있어도 모텔처럼 보이는 건물이라면 소비자는 5만 원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그 모텔과 같이 생긴 객실이 1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 소비자는 비싸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텔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펜션처럼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펜션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은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료를 높이고 싶다면 펜션 본연의 모습처럼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펜션 본연의 모습처럼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저 몇만 원 정도 더 받는 객실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객실에 풀장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저 몇만 원 더 받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펜션들이 객실을 비싸게 판매하고 싶다면 5성급 호텔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5성급 호텔은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이미지를 잘 차용하면 객실 단가를 매우 높게 책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추후에도 소개하겠지만 저는 펜션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객실별 카테고리는 호텔의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를 할 때 설명 문구까지도 모두 소비자들이 매우 비싼 객실이나 호텔을 연상하게 하는 사진이나 설명 문구를 만들도록 권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강릉 펜션 사장님도 아주 럭셔리한 5성급 호텔을 흉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속의 5성급 호텔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산속에 어울리는 숙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먼저 통나무 산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통나무 산장의 객실료를 과연 얼마나 높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산속에 있음에도 높은 객실료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일본식 료칸을 추천했습니다. 일본의 료칸은 매우 비싼 가격대이고 유명 료칸의 경우에는 1박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여행을 좀 많은 사람들은 료칸의 숙박료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료칸의 이미지는 조금은 비싼 객실의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은 젊은 층도 많이 찾지만 연령대가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이 숙소가 만약에 료칸식 호텔로 만들어진다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을 만큼 독특하고 수준 높은 숙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에는 마치 부모님 선물로도 좋은 여행 숙소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강릉의 이 펜션은 1919년 가을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봄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들어가기 전서부터 디자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감수를 볼 전문가를 저 외에 건축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시작 단계부터 매우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릉 펜션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제가 컨설팅한 후에 TV에 출연한 펜션만 약 10곳이 좀 넘을 겁니다. 모두 매우 독특한 컨셉을 잘 잡아서 먼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유명해진 다음에 TV까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펜션도 최초 계획대로 잘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펜션의 객실을 높이고 싶다면 그저 예쁘게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펜션 내에 비치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비싸다고 인지하고 있는 객실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몇 개월 후에 어떤 멋진 펜션이 만들어질지 완성이 되는 대로 바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펜션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이 더 맞는 자리인 거죠. 왜 그러면은 어떤 디자인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와서 좋은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오대산까지 와가지고 아 좋다.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거든요. 무조건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할 때 저쪽에 있는 건물을 찍는 게 나을까, 여기 있는 건물을 찍는 게 나을까? 당연히 여기거든요. 이쪽에서 건너편에서 관광 렌즈로 찍게 되면은 마치 이게 전체가 다 우리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찍게 되면은요. 근데 중간에 껴버리게 되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사가 들어갈 때 뭐 객실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두고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